2025년 한 해 동안 거대한 미국 대륙에서 한국 가스 온수기가 무려 60만 대 이상이나 팔려나갔습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최근 자료들은 북미 콘덴싱 온수기 시장에서 이 회사의 점유율이 50%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미국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던 현지 토종 대기업들과 유럽의 브랜드들을 제치고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필수 품목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미국 현지의 살벌한 관세 압박 속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당당히 일궈낸 값진 성과죠. 처음 미국 시장에 발을 들였을 당시만 해도 인지도가 거의 없던 한국 온수기는 도대체 어떻게 미국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글에 대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계를 2008년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경동나비엔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미국 온수기 유통망은 수십 년간 토착 브랜드와 유럽 브랜드들이 거미줄처럼 단단하게 엮어놓은 곳이었어요. 도매상, 설치업자, 대형 유통체인까지 이미 자기들끼리 짜놓은 카르텔이 있었고 외국 브랜드가 명함 한 장 내밀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 가정집의 주류는 거대한 탱크형 온수기였어요. 커다란 물탱크 안에 물을 미리 가득 채워놓고 24시간 데워두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정말 가성비 최악의 구조였습니다. 데워둔 물이 식으면 다시 드고 식으면 또 드고 이 과정을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가스를 줄줄 흘려보내는 한마디로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였던 거예요. 누구도 이 거대한 탱크형 온수기 시장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동나비엔은 바로 이 척박한 땅에 연간 판매량 2만에서 3만 대 수준의 미미한 규모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만만치 않은 벽이 또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 주택들은 오랫동안 탱크형 온수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가정집까지 들어오는 가스 공급관의 지름이 0.5인치, 그러니까 약 12.7mm로 매우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식 온수기는 물을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데워야 하다 보니 한 번에 훨씬 더 강한 화력이 필요했고 이걸 감당하려면 0.75인치, 약 19mm짜리 굵은 가스관이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순간식 온수기로 바꾸고 싶어도 지하실 벽을 뜯고 가스관 자체를 통째로 교체하는 수백만 원짜리 공사를 먼저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진입장벽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들고 가도 집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부담 앞에서 소비자들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이 벽을 정면으로 뚫어냅니다. 2012년 미국에 가는 가스관, 즉 낮은 가스 압력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북미 전용 콘덴싱 온수기 NP,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출시한 거예요. 집을 부수지 않고도 기존에 있던 온수기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한 번의 기술적 돌파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수백만 원짜리 공사 없이도 콘덴싱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 NP2의 성공에 힘입어 2017년에는 경동나비엔의 해외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가스관 하나의 굵기 차이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은 정말 디테일이 만든 승부였던 셈이에요. 기술적 돌파구와 함께 경동나비엔이 들고 들어간 또 다른 무기는 콘덴싱 기술 자체였습니다. 탱크 없이 물이 필요한 순간에만 가스로 즉석에서 데워서 쓰는 순간식 방식에 콘덴싱 기술까지 더해져서 보통 보일러가 그냥 밖으로 날려버리는 배기가스 속에 잔여 열까지 한 번 더 붙잡아 재활용했습니다. 일반 온수기 열효율이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온수기는 95%에서 96%까지 끌어올렸어요. 밑 빠진 독에 불 붙던 시장에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독을 들고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승부는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갈렸습니다. 미국 온수기 시장의 진짜 숨은 권력자, 바로 설치업자, 현지에서 플러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온수기를 직접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문제가 생기면 플러머를 부르고 그 플러머가 추천하는 제품을 쓰는 구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기 전에 먼저 이 플러머들의 마음을 훔쳐야 했던 겁니다. 경동나비엔은 경쟁사들이 쓰던 동, 즉
구리 대신 처음부터 스테인리스를 열교황이 소재로 채택했습니다.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진행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콘덴싱 방식에서만 쓸 수 있는 강화 플라스틱 연도를 따로 개발해서 무겁고 다루기 힘든 금속 연도 대신 훨씬 가볍고 설치하기 편한 자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하실에서 땀 흘리며 작업하는 플러머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수고가 줄고 작업 시간도 짧아지니 마진은 그대로 챙기면서 일은 훨씬 편해지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쌓이면서 플러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이게 바로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가장 신뢰도 높은 채널을 장악한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가스관 규제를 뚫어낸 기술력과 보수적인 플러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디테일이 맞물리면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처음 진출했을 당시 연간 2만 대 수준이었던 북미 콘덴싱 온수기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은 80만 대 규모로 무려 40배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해진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은 연간 6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 50%에 가까운 수치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순간식 콘덴싱 가스 온수기 부문에서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시장의 한 조각을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고 그 새로 만든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차지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상에 올라선 순간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15%에서 20%에 달하는 보편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까지 부과됐습니다. 경동나비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회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시장에 갑자기 칼바람이 들이닥친 거예요. 보일러와 온수기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에는 구리와 스테인리스 강판이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원자재에 고율 관세가 붙으니 눈앞에서 생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관세 영향으로 매출 원가가 100억 원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경동나비엔은 이 위기에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북미향 제품 가격을 3%에서 7%까지 선제적으로 인상하면서 관세 부담을 분산시켰고, 동시에 관세가 본격 발효되기 전에 버지니아 물류 창고에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해두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전략이 통하면서 오히려 관세 발효 직전 시기에 북미 고객사들의 선주문이 몰려서 출하량이 급증하는 효과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36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3%나 폭증했습니다. 다만 이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도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미국 내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2026년에도 관세 영향으로 매출 원가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업계에서는 경동나비엔이 북미 관세라는 위기를 단순히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 가격 전략과 신제품 출시로 정면 대응하며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평가하지만, 관세라는 변수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 큰 도약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 서탄 공장에 1,200억 원에서 1,38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 증설이 마무리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기존 200만 대에서 439만 대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2026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력을 2배로 키운 다음 경동나비엔이 진짜 노리는 건 지금까지와는 체급이 다른 시장입니다. 바로 미국 가정의 메인 난방 방식, 퍼네스 시장이에요. 미국에서 겨울을 보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 풍경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하실 한쪽에서 둔탁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퍼네스. 그 뜨거운 바람이 집안 곳곳으로 퍼지면서 실내 공기는 바짝바짝 말라가고 입술이 트고 코가 건조해지는 그 불편함을 매년 겨울마다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위험까지 안고 사는 게 미국인들의 오래된 겨울 풍경이었어요. 퍼네스는 고온의 연소 배기가스로 공기를 직접 가열해서 실내로 뿜어내는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건조함과 가스 누출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이 퍼네스 시장 규모가 연간 470만 대로 경동 나비엔이 지금까지 평정해온 콘덴싱 온수기 시장의 약 5배에 달합니다. 경동 나비엔은 바로 이 미국인들의 오래된 겨울 불편함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물과 공기의 열교환 방식을 활용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를 2023년 말 처음 선보인 거예요. 건조한 열풍 대신 습기를 머금은 촉촉하고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면서 안전성까지 한층 강화한 제품이었습니다. 콘덴싱 온수기로 미국 온수 문화의 판도를 한번 바꿔놨던 경동 나비엔이 이번엔 미국인들이 수십 년간 당연하게 견뎌왔던 메인 난방 방식 자체를, 그것도 가장 근본적인 주거 문화 차원에서 바꿔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온수기까지 새롭게 선보였어요. 전력과 온수 사용량이 많을 때는 가스 연료로 부족함 없이 온수를 공급하고, 평상시에는 히트펌프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크게 낮추는 똑똑한 구조였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이런 신제품들을 매년 미국 최대 냉난방 공조 전시회인 AHR 엑스포에 꾸준히 출품하면서 단순한 온수기 회사를 넘어 종합 홈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동 나비엔은 지금의 점유율에도 안주하지 않고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법인에 이어 멕시코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멕시코를 새로운 교두보로 삼아서 거대한 중남미 가스 및 온수기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큰 그림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멕시코까지 7개국의 법인을 두고 전 세계 누적 47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평택 서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결정의 배후에도 바로 이런 글로벌 확장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6년 1 분기 기준 경동 나비엔 전체 매출액 가운데 미국 법인 비중이 58.2%에 달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북미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콘덴싱 온수기와 순간식 가스 온수기, 벽걸이, 콘덴싱 가스보일러까지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1위를 지키고 있고, 벽걸이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11년 연속, 순간식 콘덴싱 가스 온수기는 16년 연속 1위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내 가스 온수기 수출액 가운데 무려 91.6%가 미국으로 향했다는 수치까지 나왔어요. 한국에서 만드는 가스 온수기 수출 거의 전체가 미국 한 나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 정책까지 경동 나비엔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2029년부터 판매되는 가스 온수기에 콘덴싱 기술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제부터 따라잡아야 할 기준을 경동 나비엔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시장의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미국 내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따지는 ESG 바람이 거세지면서 친환경 온수기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도 경동 나비엔에는 그대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스관 규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기술로 정면 돌파했던 게 가장 큰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난방 문화 차이를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새로 설계했던 점, 소비자보다 먼저 설치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디테일한 전략이 더해졌고, 관세라는 변수가 닥쳤을 때도 가격 전략과 재고 확보로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했던 대응력, 그리고 기존 시장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퍼네스와 멕시코, 중남미까지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확장력까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2008년 연간 2만에서 3만 대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 보일러 회사의 미국 진출이 18년이 지난 지금은 시장 규모를 40배로 키워놓고 그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가정집 어딘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올 때 그 뒤편에서 한국 기술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미국 여행 중에 지하실이나 차고에 들를 일이 있으시다면 벽에 붙어 있는 온수기 브랜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기계 안에 18년에 걸친 기술 도전과 현지화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